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락경제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은평뉴타운 마고정 11단지를 포함해서 장기 전세 주택이 향후 분양 전환을 했을 때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 마고정 11단지는 469가구 중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60.8%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분양 전환을 하게 됩니다. 분양 전환을 했을 때 이 은평뉴타운 마고정 11단지를 포함한 기타 단지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20년 장기 전세에서 미리내 집으로 전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내 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기존 장기 전세 주택은 20년 거주 후에 공공주택을 유지를 하죠. 하지만 미리내 집은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데요. 세 자녀 이상 출산하게 된다라면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하고요.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 주택으로 변모를 하면서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평뉴타운의 장기 전세에 대한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7,200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90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기 전세하고 국민 임대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제한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임대 비율이 감소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냐면 소득이라든지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게 되겠죠. 주택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지역에 대한 가치도 상승할 수 있고요. 거기에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또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일반 매물이 증가가 되고 또 거래 활성화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대 비율이 낮아지면서 학군, 생활 인프라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7년부터 연평균 400가구 정도가 분양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어느 단지들이 분양 전환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년에는 발산동에 위치한 마곡 수명산 파크가 분양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 이 단지들이 분양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 다 상당히 수요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8년에 은평뉴타운, 은평 마고정 11단지가 포함된 이 마고정 11단지가 분양 전환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9년 강동구 강일지구에 위치한 강일 리버파크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상암지구에 위치한 상암 월드컵파크도 분양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31년 이후에는 세곡지구에 위치한 세곡 리엠파크, 그리고 우면지구에 위치한 서초 네이처힐, 그리고 내곡지구에 위치한 서초 포레스타가 분양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전세 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이 되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은평뉴타운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변화가 된다면 은평뉴타운에 대한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강일이나 상암, 세곡, 이런 주요 입지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전세 비율이 높은 단지, 이곳의 집값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일 리버파크 10단지하고 미사강변 센텀팰리스가 서울과 하남에 위치한 아파트거든요. 강일 리버파크 10단지 강동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선이 최근 실거래가로 나오고 있고요. 미사강변 센텀팰리스 하남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서울보다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의 강일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상당 부분 눌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전세가 많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반면 미사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주요 장기 전세 주택은 주변에 신축 대비했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분양 전환이 되게 된다면 시세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전환을 한 이후에는
집값이 올라가려면 주변에 큰 호재가 있거나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단지들을 잘 살펴보면은 장기 전세 주택이 20년 거주가 완료된 이후에 미리내 집은 10년 후에 분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3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은 분양 전환하고 이런 동시에 재건축 타이밍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전환 후에 재건축 타이밍이 겹치는 단지는 추가 가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재건축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도 이런 투자 수요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지를 보유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본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 단지의 가치 상승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8년부터 분양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신중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분양 전환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의 특성 그리고 분양 전환 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하고 비교를 하면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한 그런 투자자라면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뉴타운 마고정 11단지에 대한 보유와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